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됐다, 그죠?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하루가 맞는지, 그죠?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에너지를 내가 올릴 수 있는 최고치로 올리지 못하면 무조건 이제 하향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내 에너지를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딱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 있죠. 그냥 정말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생각하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정말 장악해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악해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어저께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라 였잖아요. 그죠? 이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의 처음에 초기에 무엇을 합니까? 집에 드림보드 꿈판 없으신 분 잘 없죠? 다 있죠, 그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기 101페이지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본인 회사에서 가장 고액 연봉자, 6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아, 우리 어저께 독일에서 가장 그 0.05%에 해당하는 6억 이상의 어떤 연봉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딱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딱 그 중에 아무나 제일 못생긴 사람, 아무나, 를 오려서 버리고 거기 누구 얼굴을 넣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때요? 5명은 실존 인물이죠. 5명은 실존 인물이고 나는 뭐예요? 희망사항이잖아. 나도 그 사진에 그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 나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나머지 5명은 실존 인물이죠.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드림보드 같은 거 꿈판을 만들 때 그냥 이런 것보다 정말 실제 상황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내 눈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한다기보다는 내 눈을 통해서 뭐야? 내 잠재의식에 이렇게 계속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얘랑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내 잠재의식에게 굉장히 반복 노출을 시키면서 얘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없게 실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뇌는 모른대잖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 동맹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몬 같은 거, 우리 그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그죠? 레몬을 쫙 먹는 거 생각해봐. 실제는 그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는데도 동맹이 맺어지죠. 침이 고이고. 그게 동맹을 맺어준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 이제 실존 인물의 사진을 탁 빼서 오려서 버리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탁 집어넣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를 1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클럽에 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이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 치세요. 그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그제서야 어떻게 됐어요? 진짜 찐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3년 뒤, 5년 뒤 꿈판을 탁 만들어 놨어. 핸드폰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너무 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그 정도 느낌 말고, 나 이제 진짜 이뤄야 되겠어. 이거 진짜 내 거야. 음, 라는 느낌이 딱 든다. 그 어떤 사진이나를 봤을 때, 그럼 뭐다, 이제 동맹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탁 들면, 또 줄치세요. 자신에게 요구하게 된다. 내 자신에게 바라는 거 말고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 내나 자기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내나
나한테 내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102페이지. 그럼 어떻게 된다?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놔. 여러분,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 다이아몬드 내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놔. 아주 강력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다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놔, 내놔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돼야 내놔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확신에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상태. 의심이 없는 상태. 내가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죠?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 의심이 없다는 거야.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실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서 실현되어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이게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알게 된다?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거 자꾸 다 돈이 없다 하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 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 음, 내가 만약에 어떤 목표를 쉽게 포기해? 그러면 내 지금 재정 상태랑 상관없이 나는 점점점 가난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 누가 봐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포기가 안 돼. 올해 잘 안 됐어? 그건 포기가 아니야. 포기가 내년에 또 포기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이제 포기했구나 라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도 사실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 재정 상태랑 상관없이 점점점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 남들이 볼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달성 가능한 건데도 나는 이미 포기해버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난 점점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특히나 8월이고 9월 새 해견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작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될까? 새 해견도 목표를 작고 현실성 있는 걸로 한번 가야 될까? 아니면 거대한 궁전을 하늘에 짓는 것 같은 목표를 세워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다 해보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거대한 목표를 한번 어렴풋이 이렇게 한번 이제 품어봤어. 목표를 세워봤어. 그리고 되지 않는, 그죠? 그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경험도 여러분 다 해봤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러면 현실성 있는 목표를 에 대한 유혹, 이 있을 때는 어떤 거냐면 그것 정도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막 이런 거는 몰라도 그것 정도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큰 목표가 큰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왜냐하면 작고 현실성 있는 목표는요. 굉장히 쉽게 타협해 버릴 확률이 높아요. 자, 이게 뭐 옆에서 보시면 103페이지. 자, 우리가 그게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상관없이 목표를 가지면 누가 딱 튀어나옵니까? 친구가 튀어나오죠. 친구. 너무 베스트 프렌드. 딱 붙어 다니는 놈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문제인 거예요, 문제. 변수라고도 얘기하죠, 변수. 그렇죠? 내가 그게 너무나 현실성 있는 그것 정도는 내가 충분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작은 목표에도요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큰 목표에도 변수가 생긴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그 변수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내 눈에는 목표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변수에 가려져서 작은 목표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뭐만 보인다? 문제만 보이는 상황. 당신이 나는 목표를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볼 때마다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문제밖에 없어. 목표는 당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목표는 내 시야에서 완전히, 이게 머리 아파 죽겠는 거지. 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꾸 문제밖에 안 보여.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는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신경질나 죽겠네. 나 안 되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나에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피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러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밑에 그림을 별표 만 개를 쳐놓고 어디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어?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그림으로. 한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목표를 세우면, 그죠? 시야가 가려진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가 보이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떤 꾀를 낸다. 모든 사람은 꾀를 내. 그 순간이 힘드니까 꾀를 낸다. 어떤 꾀를 내요? 음, 저 목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목표, 처음 세웠던 이 목표는 문제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목표 말고, 목표가 안 보이죠? 이 목표 말고, 두 번째 목표, 그거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쵸? 이 사람을, 이 목표는 뭐,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띵띵띵띵 어떻게 한다고? 새 목표를 또 우리는 새로운 작은 목표를 또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작은 목표에도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또 생겨요. 그럼 화살표 봐요. 또 다른 목표를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목표로 시야가 가진다. 결국 이제 악순환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다. 고로 작은 목표는 끝끝내 해내지 못한다. 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큰 목표. 자, 큰 목표에도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시야를 가리지 않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가 계속 나한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저거 때문이에요. 계속 목표가 내 시야에 걸려 있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알짱거린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된다? 목표를, 내 시야에 계속 있으니까, 내가 계속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결국 그 목표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불을 쌓은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큰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웠던 사람. 그래서 당장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목표가 더 컸더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죠? 문제가 아닌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작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문제도 절대로 해낼 수 없는 큰 문제가 돼버리는 반면에 그죠? 목표가 크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CNN 창시자인, 테드 터너의 예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런 원칙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다 이룰 수 없을 만큼의 큰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다 이룰 수 없어. 절대로 다 이룰 수 없을 것만큼 큰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로 있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늘은 봐줘야 안 봐줘요? 봐줘요.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로 뭐 어떤 상황이어도 하늘을 보려면 볼 수밖에 없죠.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작은 곳에 갇혀져 있어도 고개 들면 보이는 게 하늘이잖아요. 그렇게 이룰 수 없을 만큼의 큰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목표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자, 세 발의 피라고 쓰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된다?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웃어 넘기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미치겠네 또 이게 아니라 웃어 넘기는. 여러분이 그 목표보다 그 문제보다 훨씬 늘 큰 사람이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금니를 깎게 무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를 깎게 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아주 가볍게 웃어 넘기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은 꼭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 여기에서 꼭 동그라미죠. 꼭.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없어요.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다 있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반드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예를 들어 60이 돼도 70이 돼도 90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여도 나는 반드시 부자로가 되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부자로 죽겠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거는 뭐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태어났겠지만 죽을 때는 반드시 부자로 죽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꼭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자들은 뭐가 있다? 꼭 부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자가 되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가파른 벼랑 끝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 돈도 눈에 보여. 그럼 누구나 가지려고 하죠.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벼랑 아래로 내려간다. 근데 이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딱 발생하면 어떻게, 뭐, 저거 조금, 가지려다가는 내죽게 생겼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칠 위협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다는 듯이,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런데 벼랑 아래에 있는 것이 돈 지갑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 자식이라면 벼랑 아래에 아슬아슬하게 손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당신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당신은 더 이상 내려갈까 내려가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질문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될까 말까? 한번 해볼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가 들어간다. 반드시가. 어. 자,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 밑줄 치세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그 의무를 부여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107페이지. 부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인 의무로, 자신의 의무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자꾸 자주 만드는 사람. 어떤 일을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조건 실패하는 사람. 자기가 자 A도 B도 목표를 했어. 음. 그런데 A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만천하에 발표해. 자기의 목표를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네가 판단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선포 외쳤는데
이제 뭐 형제 파트너 누구, 당신이 봤을 때 내가 다이아몬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나한테 뭐예요? 다이아몬드 가야 돼? 당신 다이아몬드 목표했어? 다이아몬드 선포했어라고 얘기해줘.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해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같이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리고 조용히 혼자 도전해. 음. 그런데, 그죠? 그 B는 절대로 해낸다. 뭐 A는요, 그 해 못 해내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조용히 확 어금니를 까맸고 부단히 노력한다. 절대로 못 해내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의무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나 혼자 퉁쳐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냥 나 혼자 퉁쳐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의 힘. 특히나 누구한테 선포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있죠. 유독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A에게 예를 들어 선포했어. 근데 내가 그걸 못 해냈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야,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선포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고, 선포하고 나서도 계속 내가 그에게 선포한 것이 나를 계속 지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누구는 자식일 수 있고요. 누구는 남편일 수, 엔드일 수 있고요. 누구는 부모님일 수 있고요. 누구는 절친일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에게 뭐 하시라? 선포하시라. 그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들은 어, 못 참지 않아. 참아. 그런데 끝까지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 예를 들어 99%까지 참았어. 그런데 1%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해. 그 사람은 참은 사람이에요? 안 참은 사람이에요? 안 참은 사람이에요. 안 참은 사람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50%를 넘어가는 참는 것을 50%를 넘겼다면 그냥 끝까지 참아라. 그냥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자, 원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고향에 가서 엄청 이제 역사에 남을 연설을 한 거예요. 그게 뭐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대로 톡톡톡 올라가서 네버 기브업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연설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자, 그에게 이 이상 중요한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108페이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처칠의 인생의 주제는 뭐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존재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를 네 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어. 한 번, 그냥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그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에 한계를 부여하면 요거는 요 정도, 저거는 저 정도라고 한계를 그어 놓으면 언젠가 당신은 그 한계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제한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계도 긋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110페이지. 큰 목표 하나를 적어보자. 큰 목표 하나를 적어보자. 그것이 집이든 자동차든 직장이든 일이든 배우자든 여행이든 아무거나 좋다. 큰 목표 하나. 집에 관한 큰 목표든, 자동차에 관한 큰 목표든, 직장에서의 큰 목표든, 일에서의 큰 목표, 배우자도 막 큰 목표를 적어보. 그래, 그 큰 목표를 세부적인 것까지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큰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뭐예요? 눈을 감고 10분 동안 상상하라. 음. 그래서 편안한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그 시간이 그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되게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그 큰 목표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을 때 당신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큰 목표가 당신과 어울리는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목표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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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 부자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스는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스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엔드도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식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어야 한다. 자, 112페이지. 이런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 생애 최고의 수입을 올린 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수입은 얼마셨습니까? 음, 오늘을 포함해서 생애 최고의 수입을 한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라도 적어보라. 거기에 곱하기 12를 하시고 어, 그 곱하기 12 한 것에 10%를 늘려봐라. 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생애 최고의 수입을 언제고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봤기 때문에 그 내가 해본 거니까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해낸 거잖아, 실제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그때 가장 찬란했던 그것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반복하려고 하는 거. 반복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상황, 그런 것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가장 찬란했던 나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에 반복 재생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뭐다? 내가 내 인생의 보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증명해라.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해라는 겁니다.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110%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항상 몇 프로를 도전할까요? 100%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100%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100%니까 항상 몇 프로를 해낼까요? 7, 80%를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달성인 거죠. 7, 80% 높지만 미달성이잖아. 근데 110%, 150%를 설정해 놓으면 100%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100%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10%, 저는 150% 해요. 150%. 그래서 뭘 없애라? 1번 핑계를 없애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핑계. 114페이지. 자,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이미 이룬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일도 그것에 만족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대단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소중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내일도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부여됐잖아.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달이, 새로운 한 해가 나에게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새로운 시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해낸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또 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죠? 내일도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살아있는 한 계속 자란다. 성장 발전이 멈춘 인간은 죽은 것과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달,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는 내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취인 거고, 성장은 기본값이다. 성장하는 인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성장하는 인간. 저는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나 땡땡땡은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365일 매일 0.1cm라도 아주 미미할지라도 저는 매일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에 대한 기본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80%밖에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당신이 110%, 150%의 목표를 성장 목표를 잡으면 100%는 무조건 달성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150%에 도전하는 목표값을 처음부터 150%에 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우리 내일 만날게요. 안녕.